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 하루만 걸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사흘만 굶어도 눈앞이 아찔해지고 일주일이면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1년 내내 단 한 끼도 먹지 않고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악어입니다. 냉장고만한 덩치에 공룡시대부터 살아남은 이 괴물 같은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악어의 체온 조절 방식인데요. 악어는 냉혈동물이거든요. 우리 인간이나 강아지 같은 온혈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칼로리를 태워야 하는데 악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 아래 누워있으면 그게 바로 충전이에요. 말 그대로 태양광 패널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 유지에 쓰는 에너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악어의 심장 박동수인데요. 활동하지 않을 때 악어의 심박수는 분당 2회에서 3회까지 떨어집니다. 사람이라면 즉시 심정지로 사망할 수치죠. 그런데 악어한테는 그게 그냥 평범한 화요일입니다. 노트북 절전 모드처럼 모든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물속에 가만히 떠 있거나 강둑에 누워 있을 때 악어는 사실상 살아있는 돌덩이나 다름없거든요.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같은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어는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악어는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먹을 때 완전히 폭식하는 거죠. 영양 한 마리를 통째로 삼키거나 얼룩말 반쪽을 한 입에 물어뜯는 식입니다. 한 번의 식사량이 어린아이 한두 명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악어의 위산은 뼈와 뿔까지 녹일 정도로 강력해서 먹이를 완전히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흡수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낙타가 혹에 물을 저장하듯이 악어는 먹이를 장기 연료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악어가 필요로 하는 일일 칼로리는 같은 크기의 포유류와 비교하면 10%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악어는 마라톤도 안 뛰고 빨리 걷지도 않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거나 강둑에 누워있거나 수면 바로 아래에서 통나무인 척하면서 보냅니다. 방해 금지 모드에 정신적 지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악어일 겁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아끼는데 완벽하게 최적화된 생명체인 거죠.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어는 절대 먹이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기다립니다. 완벽하게 고요하게 물속에 잠겨서 기다리다가 먹이가 물을 마시러 다가오는 순간 폭발적인 속도로 덮치는 거죠. 8시간 동안 피자 배달을 기다렸다가 배달원을 태클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효율적이고 무섭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최고의 사냥법인 셈이죠. 극한 환경에서 악어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가뭄이나 건기가 오면 악어는 하면이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곰의 동면과 비슷하지만 추운 겨울이 아니라 뜨겁고 건조한 계절을 버티기 위한 거예요. 진흙 속에 몸을 파묻고 신진대사를 더욱 낮추면서 늪지대의 좀비처럼 지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박수도 호흡도 소화도 모든 게 최소치로 떨어지거든요. 몇 달 동안 저장된 지방과 근육과 의지력만으로 버티는 거죠. 실제로 야생에서 일부 악어들은 거의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요. 주스 클렌즈 다이어트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버티는 겁니다. 악어는 꼬리에 전략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데요. 이게 생물학적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먹이가 풍부할 때 열심히 살을 찌웠다가 나중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대량 구매해서 창고에 쟁여두는 것처럼 미리 비축해두는 겁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악어는 2억 년 이상을 생존해왔습니다. 공룡들이 등장하고 지배하고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악어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날개도 필요 없었고 털도 필요 없었고 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인내심과 날카로운 이빨과 수도승 같은 신진대사 조절 능력만 있으면 됐거든요. 악어는 살아있는 화석이나 다름없는데요.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생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의 면역 체계는 엄청나게 강력하기로 유명하고요. 소화 시스템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며 굶주림에 대한 내성은 전설적인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간식 하나 못 먹어서 난리를 치는 세상에서 악어는 진흙 웅덩이에서 명상이나 하듯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악어가 오랫동안 굶어도 근육량을 거의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음식이 없으면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악어는 어떻게든 버티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런 악어의 능력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악어의 신진대사나 면역 체계의 지방 저장 방식을 연구하면 인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 보존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사 질환을 치료하거나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을 설계하는데 악어가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심지어 우주 여행이나 냉동 수면 같은 분야에서도 악어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악어가 극한 생존의 치트키를 쥐고 있는데 그냥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악어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만이 아닙니다. 악어는 쫓아다니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며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너무나 정확하게 공격해서 마치 노력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악어는 가만히 있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너지는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음번에 할 일 목록에 압도당할 때 진흙 속에 누워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악어를 떠올려 보세요. 게으른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악어는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당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포식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연은 항상 가장 빠르거나 가장 바쁜 존재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인내심 있는 존재에게 보상하거든요. 그 게임에서 악어는 무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끝없는 생산성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가득한 이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도 악어의 고대적이고 천천히 타오르는 인내심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영리하게 움직이며 순간이 왔을 때 강하게 물어뜯는 거죠. 재미삼아 상상해볼까요? 만약 인간이 악어처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피자 3판과 라자냐를 한 번에 먹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식단 관리도 필요 없고 장보기도 필요 없고 뭘 요리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살면 되는 거죠. 시간도 아끼고 틱톡 영상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비싼 샐러드에 쓰는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 몸은 자주 연료를 보충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며 간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아침을 거르는 게 오전 11시에 멘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건 재미있잖아요. 진화가 우리한테 악어의 신진대사나 최소한 비난받지 않고 웅덩이에서 낮잠 잘 수 있는 능력을 줄 때까지는 그냥 이 고대 파충류를 존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느리게 타오르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으며 모든 자기개발 구루들을 합친 것보다 더 멋진 존재들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한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하라고 말하면 그냥 내면의 악어를 채널링하세요. 살짝 미소 짓고 한번 눈 깜빡이고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악어는 서두르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으니까요. 악어는 기다리고 이기거든요. 어쩌면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